헌법재판관은 9명인데요. 3명마다 임명하는 실질적 임명권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목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요.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공석이 되었을 때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데 이것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건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추천한 것은 결국 국회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빨리 하라라고 굉장히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정지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이 실제로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굉장히 반발했었어요. 환경 권한대행에. 근데 그거를 뚫고라도 사실 권위와 직무정지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그때 보여준 것이고, 그때 맞고 지금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어떤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권위와 직무정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보여준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민주당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목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이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입니까? 네, 쭉 들으셨는데 윤주원 기자, 굉장히 헌법재판관 9명 정족수 다 채우냐 못 채우냐, 여기서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길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3명이 없는 상황, 헌법재판관 6명만 있는 상황에서도 이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를 해야만 파면 혹은 기각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6명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3명을 좀 더 빨리 임명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네, 한두 명의 반대가 나오더라도 그 헌법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장 국회 몫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거리 상태가 아니다. 직무 정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대통령 직무 대행일 때는 없다. 지금 대통령이 거리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례로 든 게 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를 들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이 된 이후에 대통령 거리 상태가 된 이후에야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 추천에 이 대법관을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예시로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민주당의 발언들을 지금 본인들이 정반대로 뒤집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박범계 당시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또 과거에는 그런 적이 좀 있다. 그런데 또 민주당은 예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추진한 것도
수도 있지 않느냐, 맞다고는 취지로 얘기했지 않느냐, 좀 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뭐 권성도 원내대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주장이 반대가 아니었냐라는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정치적인 논쟁은 좀 걷어내고 법률적인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요. 3명마다 임명하는 실질적 임명권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목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요.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공석이 되었을 때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데 이것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건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추천한 것은 결국 국회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사실 이선의 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뭐 탄핵의 시기를 전후로 따져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선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의 재판관을 추천을 했고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것이고 조금은 사안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뭐 과거의 사례나 뭐 지난번 예전의 정치권의 이야기가 달랐다 뭐 이렇게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법리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헌법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하면은 여야 모두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서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여야 모두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 되다 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동감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돼서 어떻게든 헌법에 적합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권리냐 직무정지냐를 따졌던 것도 당시에는 자신이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빨리 하라라고 굉장히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정지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이 실제로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굉장히 반발했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에. 근데 그거를 뚫고라도 사실 권위와 직무정지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그때 보여준 것이고 그때 맞고 지금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어떤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권위와 직무정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보여준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권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반박 얘기 목소리가 바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터무니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이거는 과거에 선례가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명의 재판관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안 되십니까? 우선 6명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관의 결정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바고 또 과거에 또 그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서 직무정지시에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지금 6인 체제로도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낼 수 없다는 얘기 같고 또 하나 보면은 국민의힘의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모습이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비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된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8년 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분명히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임명이 됐던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례를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할 바도 없거든요. 특히 이제 국회가 추천한 몫이라고 한다면 국회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책임 방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한대행의 어떤 실질이나 어떤 그런 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임명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논쟁은 되겠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한 얘기 중에 6인 체제로 지금 심리가 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약간 문제를 삼는 것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량의 범위인 것이고 직권으로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탄핵 심판에 대해서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